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의 실정, 폭정 많이들 분노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총선 승리를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이 오늘 나왔습니다. 울산시장과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을 역임하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모시고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예,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오늘 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총선 몇 달 남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당들이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요. 민주당도 보면요, 완전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뭐 양정철도 막 뛰어다니고 있고, 양정철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도 끌어안으려고 술도 마시고 있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어떻게 해야 총선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방금 우리 그 홍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이 뭐 겉으로라도 쇼를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뭐 자기들끼리 통합하는 모양새를 많이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도 당연히 통합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야권이 뭐 친박, 비박 이렇게 막 흩어져 있고 또 탈당파 뭐 이런 형태로 또 잔류파 이렇게 해서 또 내부에서 막 갈라져 있는 모습이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큰 틀에서 보면 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뭐 그건 나중에 우리 내부에서 나중에 선거를 마치고 나서 정리하기로 하고 우선 큰 틀에서는 하나를 합쳐야 된다. 통합하는 게 제일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 과제는 아마 그 대대적인 인적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그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국민들에게 좀 참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은 절대적 과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그 두 가지가 우리의 핵심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그 황교안 당대표가 얘기한 탄핵은 불문해하고 야권이 다 통합하자라는 메시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직도 뭐 탄핵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잘못되었다고 해서 불만을 가진 아주 강한 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못 이긴다면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가 버리고 자유우파는 이제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그걸 따질 때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나중에 선거 이겨 나서 우리끼리 따지기로 하고 지금은 큰 틀에서 빅텐트를 만들어서 하나를 합친 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꼭 과반을 차지하자. 그런 다음에 잘못된 것들, 지금 예전에 탄핵 과정에서 무슨 불법을 저질렀던 것들, 허위보도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수사기관이 막 그냥 덮어씌운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 과반을 차지했으니까 특검을 통과시켜서 다시 특검 조사도 하고 또 저쪽 편에서 막 그냥 불법 저질렀던 것들 이런 거 조사하고 해서 정말 자유우파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면 내년 총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큰 틀에서 보고 합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를 위해서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예, 그게 뭐 중앙일보의 보도가 난 걸 봤습니다만 그 보도하고 사실 뭐 갑자기 저도 보도가 나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같이 우리 모여서 의논했던 그룹들이 다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친했던 사람들이고 국회의원 할 때부터 서로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17, 18, 19대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국회 활동도 같이 하고 또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다고 했던 분들이어서 그중에 일부 이제 뭐 야인들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자유우파, 자유한국당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끔씩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뭐 그러다가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통합 문제를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우리가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논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뭐 자유한국당의 그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도 큰 틀에서 보면 이 통합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이 보람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임에서 뭐 미래연대 모임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미래연대 모임은 아니고요. 저는 예. 미래연대 멤버였던 것이 아니고 제가 17대 국회에 들어왔을 때는 새정치 수혜 모임이라는 그룹을 모임을 했었습니다. 예. 16대까지 이제 미래연대라는 활동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멤버는 아니고요. 다들 좀 생각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의논한 건데 어쨌든 뭐 예전에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그 당시 한국
자유한국당의 요즘 그 당시 이름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그랬습니다만 그게 소장 개혁파 뭐 네. 그렇게 불렸던 사람들 이제는 소장도 아닙니다만 그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김무성 의원이 마치 그거를 이렇게 조종하거나 통제하거나 뒷배경으로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실제로 김무성 의원도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김무성 의원께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뭐 그렇게 교감을 이루었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김무성 의원님께서 선배님께서 하셨던 건 나름대로 뭐 역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와는 전혀 별개로 우리 그 김무성 전 대표가 새정치 소위 모임과 관계 있는 분도 아니거든요. 실제 모임에 나온 적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그건 아무 뒤에서 관계가 이렇게 휘두른 바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뭐 휘두르고 뭐 할 일이 휘두르고 그런 건 전혀. 아니, 사실 저도 그 멤버들을 딱 네. 봤을 때 네. 뭐 김무성 대표가 얘기한다고 충성하고 뭐 그럴 만한 사람들도 없더라고요, 멤버들이. 거기하고는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무 관계 없이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애국 충정, 우국 충정을 가졌던 분들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니까 마치 무슨 연결돼서 시리즈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야, 그 보도에 보면요, 네. 김무성 의원이 아이 다 알고 왔네, 뭐 이러면서 박형준이야, 박형준, 뭐 이런 식의 그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거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예, 아이 그래야죠. 통합이라는 거는 누구나 봐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공화당 쪽 입장이 있고요. 또 바른미래당 쪽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통합 논의를 위해서 어쨌든 극복해야 될 부분,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파에 속해 있는 좀 뭐 우파 쪽에서도 좀 이제 강한 쪽이 있고 또 좀 중도 쪽으로 가 있는 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그걸 한꺼번에 다 통합을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다 통합이 안 되면 단계별로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선거 전에 직전까지는 다 큰 대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또 이제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뭘 해보자는 의사 표명을 한 바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같이 합쳐보자 뭐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 저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공화당 세력으로 되는 그런 분들도 같이 합쳐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유승민 전 대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거는 그분의 별개의 문제고요. 유승민 대표가 뭐 우파를 뭐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파의 한 작은 그룹을 사실 그룹으로 큰 그룹도 아니잖아요. 퍼센트로 치면 한 5% 이내? 예, 이 정도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중도를 지향하는 그렇죠. 또 중도로 나가야 되니까 중도 우파뿐 아니라 어쩌면 중도 좌파까지도 예전에 그 뭐 김문수, 이재호 이런 분들 민중당 세력을 끌어안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던 것처럼 그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좀 넓혀야 된다. 우리가 왜 스스로 좁히느냐. 뺄셈 정치가 아니라 더셈 정치를 해야 그게 이기는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 같이 끌어들이자는 것이지 그걸 뭐 어느 쪽이 뭐 꼭 필요하고 어느 쪽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총선이 지게 되면은 자유우파 전체가 다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거죠. 지금 자기들이 그럼 선거법을 뭐 희한한 방법으로 뭐 게리맨더링 하듯이 해서 통과시키려 한단 말이죠. 전 세계에 이런 연동형도 아니고 준연동형이라는 건데 전 세계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준연동형, 준자가 그 빠져 있는데 왜 준자부터 50%만 연동하고 또 50% 연동 안 합니다. 네. 왜 그랬냐면 민주당하고 정의당으로 표현되는 이 제2중대, 제3중대, 뭐 대한 뭐 이런 거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찾아보니까 50%는 민주당 뜻대로하고 나머지 50%는 이중대, 삼중대에 나누자. 이렇게 해서 그거 준연동형이라고 붙인 거거든요. 얼토당토 않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국회의 과반을 확실하게 차지하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국회 과반을 확실히 차지하면 보나마나 뭐 공수처 같은 거는 뭐 자기들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을 거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지난번 특검 보셨지 않습니까? 터무니없이 특검을 막 통과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엄청난 그 죄명을 다 덮어 씌운 다음에 그렇죠. 나중에 자기들은 또 거꾸로 죄가 있는 것도 다 덮어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법을 마음대로 아마 고쳐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제 선거제도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확실한 과반을 차지하면 선거제도 또 자기들 더 마음대로 만들겠죠. 그렇게 되면 저기 지금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베네수엘라 꼴 날 것 같이 진짜 내일이라도 당장 수렁에 빠질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요. 사실 그 비례대표 그러는데 비례대표를 누가 지명을 합니까? 그거 자기 정당이 대표가 지명하잖아요. 그렇죠.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민들은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제 국회의원인 거죠. 대통령 임명제 국회의원을 왕창 내려놨는데 다음에 더 느리겠죠, 그러면. 자기들 선거법 고쳐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요. 진짜 독재 국가에서 일어날 일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구동구권 국가들이 그런 임명제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역구 의원들은 사실상 별로 없는 그런 형태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서 선택받는 것이 진정으로 그 국회의원을 검증받고 또 능력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닌가요? 당연한 건 아니고 전 세계에 제대로 이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치고 지역구 중심이 아닌 나라가 과연 어디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하고요. 미국에 비례대표란 제도 없습니다. 영국에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없습니다.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하고는 별로 저는 적합하지 않다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분단국가에서 다당제로 가가지고 이 당 저 당 막 나눈 다음에 서로 국론이 지금도 국론이 극렬하게 분열되는데 다당제로 계속 가서 국론이 분열되도록 만드는 게 이 비례대표제인데 목적이 뭐냐? 주도권을 쥔 집권 세력들이 여당 2중대, 3중대, 4중대 이렇게 만들어서 적당히 떡 나눠주면서 그렇게 해서 조정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야, 그렇게 나눠주고 조정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고려연방제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통제가 안 되겠네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국회에서 법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자기들이 만약에 3분의 2가 되면 개헌도 하려고 하겠죠. 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총선 승리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개헌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개헌은 3분의 2, 제적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 될 수도 있을 건데 저 하는 거 보면. 그런데 개헌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법을 고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법률을 고쳐야 되는 걸 고치지 않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고쳐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법무부 개혁안 이런 것들이 법률 사항들인 거를 자기들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국회 과반이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뭐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해찬이란 뭐 대평관 그분이 처음에는 20년 그러다가 50년, 100년 뭐 이렇게 지금 집권한다고. 그럼 나라 이제 뭐 망하고 없는 거죠, 뭐. 야, 정말 소름 끼치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정권이 소위 말하는 적폐 수사한다고 여러 사람 샅샅이 뒤지면서 정치권까지도 다 흔들어 놨잖아요. 시장님도 그런 피해자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그 사실 작년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한 석 달 전 3월 달에 자유한국당 후보를 김기현으로 공천한다, 시장 후보로. 그렇게 발표한 날 황운하라는 사람이 그 울산 경찰청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휘하에 저희 비서실과 시청 여러 군데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비서실장과 우리 그 시청 공무원들이 그리고 김기현이가 그걸 총괄 지휘한 것처럼 온 동네에 막 퍼날랐습니다. 피해 사실 공표가 아니고 이건 대놓고 실시간 방송을 해야 됐습니다. 경찰이 나서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선거 다 지나고 1년쯤 지난 다음에 전부 무혐의라는 겁니다. 다 무혐의 났나요? 다 무혐의했습니다. 너무 억울하시겠어요. 저희 동생이나 형이 무슨 아주 불법 행위를 저질러갖고 부패한 것처럼 막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데 전부 다 기각되고 그것도 한 1년 지난 다음에 전부 다 무혐의였습니다. 야,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끼쳤겠네요. 영향을 끼친 정도가 아니고 거의 선거를 내내 도배를 했죠. 한 석 달 사이에 계속해서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제일 지은 것처럼 부패한 것처럼 했는데 1년 지난 다음에 다 무혐의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지휘했던 황운하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 고향이 대전인데요. 네. 울산경찰청장을 마치고 영전을 해서 대전으로 갔습니다. 네. 자기 고향으로 간다고 본인이 원했다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 이번에 자기가 사표 내고 나와서 내년에 국회의원 민주당 공천받아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야말로 정치경찰이네요. 그 무렵에 소문이 보나마나 저거 나중에 대가로 국회의원 민주당 공천받아서 고향에 가서 나올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그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아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 오려고 하면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기획수사 아니었겠습니까? 뻔하죠. 없는 걸 다 만들어 덮어 씌운 거니까요. 그게 혼자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왔다. 무조건 덮어 씌워라. 그게 청와대일 것이다.
그게 또 증거도 있는 것이 김태우라고 하는 청와대 민정실에 있었던 직원이 예. 나와서 그게 특감반에 예, 진실을 폭로했지 않습니까? 예. 특감반에 있던 그분이 그 말씀한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에 김기현에 대한 수사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다는 거거든요. 아니 민정수석실이 왜 김기현 수사 보고서를 왜 봤습니까?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였죠? 그 당시에 조국이 아닙니까? 아이고, 조국 건이 또 울산과도 연관이 돼 있네요. 저는 분명히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해놨거든요. 고소 고발해놨습니다. 이거 공작 수사다. 이게 완전히 청부 수사다. 이게 선거 개입이다고 공직선거법이라고 고발해놨는데 그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울산검찰청에서 그 밑에 있는 경찰관, 경위를 하고 있는 수사팀장은 이게 불법 수사다 이래가지고 구속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사실이 맞는 거죠. 우리 주장이요. 경위를. 예, 그 수사팀장이었던 경위가 있습니다. 예. 이게 청구수사, 공작수사를 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는데 그게 지금 울산검찰청에서 그게 사실로 드러나니까 구속돼가지고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휘를 했던 사람, 총책임자인 이 사람은 도로 떵떵거리면서 지금 내년도 민주당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나온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빨리 수사해서 구속해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위가 무슨 정치적인 수사를 하겠어요. 뒤에 시켰죠. 참. 지시를 받아서 한 건데 지시한 사람은 지금 그 뒤에 가가지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개혁을 한다 그럽니다. 그 사람은 개혁의 대상이고 당장 지금 조국이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 조국한테 어쨌든 보고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 거죠. 아, 참. 근데 막상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막 밀고 막 정치 수사하고 해서 울산시장 만들어 놨더니만 울산시장 지금 별로 인기 없다면서요. 여론조사를 뭐 계속 매달 직무 수행을 잘하는지 평가인데 그 1년 내내 꼴찌 하시다가 지난달 조사에는 발표를 했는데 17등 계속 17명이 17등이었는데 16등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뉴스가 됐습니다. 아, 이거 많이 올랐네요. 17등에서 16등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그게 아니, 그 난리를 쳐가지고 울산시장 만들어 놨으면은 잘하기라도 해야지. 그 사람들은 뭐 운영 같은 거 할 생각이 없나 봐요. 지금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아니 그 지금 문재인 정권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나라 쫄딱 망하게 지금 생겼지 않습니까? 아, 그림이 똑같네요. 네. 탄핵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나라를 망쳐놓은 거고. 그 탄핵도 없는 걸 막 덮어 씌워가지고 뭐 그냥 뭐 프로포폴을 맞았느니 뭐 9.8버리니 뭐 온갖 헛소문을 다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뭐 탄핵으로 막 분위기 몰아간 다음에 이렇게 지금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수사도 끝나지 않은 것 같고 헌재에서 결론 내고. 그렇습니다. 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잘하실 텐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은 수사도 안 하고 그냥 막 분위기 타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래서 탄핵 당한 것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건강도 매우 안 좋으신 상태고 장기간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석방시키는 것이 저는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또 저쪽에서는 석방을 또 정치적인 카드로 이용한다. 야권 분열의 카드로 이용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그렇게 저는 할 거라고 얼마인지 하고 나올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자기들 권력만 질 수 있으면 할 사람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책임을 했으면 자기들이 이용해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걸 떠나서 인륜의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네. 지금 건강이 안 좋은 것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륜 차원에서 봐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론은 승리해야 되겠네요, 총선에서. 당연히 이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통합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시장께서 그 역할을 지금 쭉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어쨌든 최근에 또 김기현 시장께 또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아마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통합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득권이나 자리가 좀 위협을 받는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안정적인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건 뭐 인지상정일 수 있는데 우리가 큰 틀에서 보고 이거는 대의를 위해서 가야 된다. 이게 선공후사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일정한 부분 양보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아마 조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런 그 공적 책임, 특히 뭐 우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공적 책임을 우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꾸 이제 나오면서 전체적 흐름은 아마 좀 잡혀가지 않을까. 그래서 인적 쇄신을 통해서 통합과 인적 쇄신을 통해서 내년에
꼭 우리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마지막으로 본인 계획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죠. 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현재 나라가 돌아가는 거 보면 참 걱정이 많다. 이거 정말 일선에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한 두어 달 전에 머리 삭발됐습니다. 많이 잘하셨네요. 조국이 빨리 그 사퇴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지금 뭐 제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깎고 요즘 또 뭐 유튜브도 하나 잘 못한 유튜브도 하나 개설해서 정치 맛집 김기현 TV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명이나 되나요? 한 1,000몇 명 되는데 아이,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정치 맛집 김기현 TV 좀 많이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제야에서도 하지만 또 당에서도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그것도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뭐 제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변호사 지금 개업 자체를 재개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가 변호사 할 때냐,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할 판인데, 그래서 최일선에 서서 투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변호사 개업을 안 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 게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 핍박받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위해서는 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무슨 당장 내년 총선을 일단 우리가 이기고 보는 것이 그렇죠. 급선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 뭐 그런 업무에 얽매이면 시간이 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네요. 오늘 유튜브에 나오는 것도 변호사 안 하니까 자유롭게 나왔어요. 아, 그렇죠. 예. 아,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번 4월 총선에서 진다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김기현 시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선에 이기려면은 통합해야 됩니다. 당연히 1 더하기 1이 1보다는 세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지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됐든 최소한 과반은 획득하고 많으면 3분의 2 해서 민주당 정권 심판하고 지금 좌편향돼 있고 북한만 바라고 있는 이런 세상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조국만 문제겠습니까? 정말 정치 수사 때문에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일들, 울산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억울한 탄핵, 결국에는 총선에서 완승을 거두는 수밖에 없고 그 완승을 위해서는 통합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유튜브 한다는데요. 이름이 뭐라고요? 정치 맛집 김기현 TV입니다. 예, 정치 맛집 김기현 TV. 아직은 1,000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1,000명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신의 한 수 나오셨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가서 한번 구독해 주십시오. 당에서 정책위 의장도 했고요. 또 울산시장도 했기 때문에 많은 경험으로 정치, 정책, 그리고 또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법조 얘기까지 아마 많은 얘기들, 좋은 정보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